멘토라 수학 뒤집어서 보면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도전하겠습니다. 개념원리 미적분 페이지 192쪽 필수 예제 14번의 1번 보세요. 자, 오목볼록 조사하고 변곡점을 조사라고 했어요. 자, 이 녀석은 8분할 공식 3차 함수니까 8분할 공식 써먹을 수 있어야 되고요. 오목볼록은 뭘로 조사한다? 이 녀석은 뭘로 조사합니까? 이계도 함수, 그렇죠. 이계도 함수 f'(x가) 양수인지 또는 음수인지 이것부터 먼저 판단하셔야 돼요. 그 말은 부호 변화가 있을 때 오목볼록을 조사할 수 있다고 했지. 그래 변곡점을 조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선 1계도 함수까지. 1계도 함수 하면 3x제곱 마이너스 6x. 오케이. 3x를 묶어내면 x 마이너스 2. 물론 책에는 증가표도 참 좋아요. 자, 증가표는 나중에 시험 기간 다시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웬만하면 함수에 이번 시간은 집중을 좀 할 겁니다. 자, 특히나 3차 함수 같은 경우는 도함수의 부호로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0일 때 부호가 바뀌고요. 2일 때 부호가 바뀌잖아. 그럼 여기 맞춰서 직사각형 8개를 그리세요. 8분할이라고 했지? 이렇게 해서 직사각형 8개를 먼저 그려놓고 시작을 조금 하겠습니다. 열어놓고 그래서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일 때는 0보다 작을 때는 양수잖아. 증가죠. 이런 부분 증가고요. 도함수의 부호가 0과 2 사이에서는 감소, 음수잖아. 쭉 감소하다가 2보다 클 때는 증가하죠. 그래서 위로 쭉 증가하다가 멈췄다가 곡선의 모양 요점에서 바뀝니다.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 번 더 팩트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실 이계도 함수를 한 번 더 구하셔야 돼요. 미분하면 6x-6이잖아. 그러면 이것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가로축, x축, 세로축, 이계도 함수축. 그러면 직선이 기울기는 6, y절편은 마이너스 6인 직선이 되네. 그래서 이계도 함수까지 같이 그리면 참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계도 함수의 부호는 1에서 부호가 바뀌지. 안 그래요? 1보다 작을 때는 전부 음수고요. 1보다 클 때는 양수가 된다고.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양수라는 것은 1계도 함수가 증가하잖아. 1계도 함수가 증가라는 것은 아래로 볼록이다, 위로 볼록이다. 아래로 볼록일까요?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내가 양수로 설명했구나. 음수로 설명해야 되는데 미안해.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이잖아. 그래서 지금 이제 원함수를 유추할 거예요. y 콜 fx의 원함수를 해석할 건데, 자, 0일 때는 0보다 작을 때는 증가하다가 0과 2 사이는 감소했지. 그러면 두 칸의 절반이면 한 칸 1이잖아. 그렇지. 1보다 작을 때 다시 이계도 함수의 부호는 지금 음수니까 위로 볼록한 이런 모양이잖아. 그런데 1은 요쯤 있지. 맞죠? 0은 요쯤 있잖아. 0보다 작을 때는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어때요? 음수지만 1계도 함수의 부호는 양수잖아. 이거 같이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1계도 함수의 부호가 양수인 건 이 점선을 기준해서 어디? 오른쪽 영역이지.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초록색 영역을 붙이는 거예요. 맞죠? 그럼 이계도 함수가 0과 1 사이는 여전히 마이너스잖아. 그러면서 1계도 함수의 부호는 음수네. 1계도 함수의 부호가 음수라는 것은 어때?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라는 건 이 범위지. 오케이. 이 범위를 여기 파란색 영역 갖다 붙인 거예요. 어떤 말인지 알겠지? 그럼 다시 한번.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양수라는 건 여기 1입니다. 역시 x = 1 기점에서 어때? 플러스라는 것은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플러스라는 것은 아래로 볼록 이런 모양이잖아. 그러면서 어디? 여기 x = 2를 기점해서 2보다 1과 2 사이에는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잖아.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양수면서 다시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양수면서 1계도 함수가 부음수인 부분은 이 범위지. 이 보라색 퍼플 모양을 이만큼 1과 2 사이에 붙여버리는 거야. 어떤 말인지 알겠지? 그럼 2보다 클 때는 역시 이계도 함수의 부호는 플러스 이 모양이면서 1계도 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잖아.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붙여버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갖다 붙여버리는 거야. 그래서 y = fx가 완성이 된다라는 거지. 맞죠? 그래서 증감 표현은 이계도 함수 부호와 표를 작성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보이죠? 이 표 작성해도 괜찮고 쌤처럼 그래프로 표현해도 괜찮은 거야. 어떤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계도 함수 부호와 일계도 함수 부호를 한꺼번에 생각해야 된다는 그 말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목폴록을 조사를 한다는 것은 자 답을 만약에 저걸 한다면 1보다 작을 때 다시 x가 1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한다? 위로 볼록이지. 맞죠? 그리고 1보 작다는 것은 우리는 이제 수학적 표현 열린 구간으로 마이너스 무한대 콤마 열린 구간 1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그럼 1보다 클 때는 아래로 어떠하다? 볼록이다. 그래서 이 표현을 우리는 1, 무한대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리고 변곡점은 어디야? 변곡점 여기 1, 요거 P점을 계산하겠습니다. P점은 1, 여기도 1을 대입해 보세요. 계산은 얼마지? 1 마이너스 3 플러스 5니까 3이 되나? 1, 3에서 곡선의 모양이 바뀌어. 1보다 작을 때는 위로 볼록, 1보다 클 때는 아래로 볼록. 개념원리 미적분 페이지 192쪽 필수예제 14번의 2번입니다. 오목볼록을 조사한다는 것은 이계도 함수의 부호를 조사하고요. 그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바뀔 때 변곡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풀기만 수학하지 말고 자, 이계도 함수까지 꼼꼼하게 곱은 미분, 앞에 거 미분 1, 곱 2x제곱 더하기 앞에 거 놔두시고 뒤에 거 미분 2x제곱 그래서 묶어내면 1 플러스 x 곱 2의 x제곱이 되네. 그래서 그림 그릴 수 있잖아. 아니 그리면 1 플러스 x만 그리면 어떨까요? 부호만 따지면 되니까 정밀하게 그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도함수는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을 기점해서 부호가 바뀌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무조건 감소야.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증가야. 자, 그런데 오목볼록은 한 번 더 이계도 함수를 계산하셔내셔야 됩니다. 이계도 함수는 곱미분법 앞에 거 미분 1, 곱 2x제곱 그대로 적어주고 앞에 거 놔두시고 뒤에 거 2x제곱 묶어내면 다시 분배법칙 계산하면 2 더하기 x가 되겠죠. 곱 2의 x제곱이면 역시 부호 변화는 2의 x제곱 항상 양수니까 2 플러스 x를 그냥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의 부호를 같이 생각하시면 된다고. 같은 그래프를 한번 표현한다면 이 녀석은 기울기는 1, 이번에는 y절편이 2잖아요. 조금 곡선이 달라지죠.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부호가 바뀌는 점은 마이너스 2에서 바뀐다고.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음수, 마이너스 2보다 클 때는 플러스라고. 자, 따지면 돼요.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부호가 음수라는 것은 이계도 함수 부호 음수라는 것은 자 다시 x 이퀄 마이너스입니다. 위로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일까요?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음수다. 위로 볼록이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마이너스 1은 왼쪽에 있잖아. x 이퀄 마이너스 1 여기 있다 그죠? 맞아요. 부호는 한번 보세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어떤 상황이다? 마이너스 2계도 함수, 1계도 함수 부호가 마이너스잖아. 어때요? 그렇지. 지금 감소잖아. 어떤 모양이다? 감소면 이 모양이에요. 왼쪽, 마이너스를 기점해서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이죠. 여기 갖다 붙여버리는 거야. 이렇게 갖다 붙여버리는 거야. 이 범위라고. 알겠지? 이 모양만 갖다 붙이는 거고. 자, 마이너스 2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보다 클 때는 부호가 플러스라는 것은 이렇게 위로 볼록이겠다, 그지? 이 중에 어떤 범위를 따른다? 그리고 증가 상태면 어디?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이라고. 이 범위랑 이거 갖다 붙여버리는 거야. 이거랑 이 범위를 갖다 붙여버리는 거야. 알겠나요? 그래서 부호 바뀌었잖아. 어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감소하다가 위로 볼록하다가 마이너스 1보다 여기 마이너스 1 있잖아요.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그렇지 증가 또는 아래로 볼록이라는 얘기야.
이 두 개를 갖다 붙이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잘 보세요. 조금 어렵습니다. 자, 저 이제 다음 장에 보면 이거 점근선을 구하는 방법이 있지만 지금 오목볼만 조사를 했거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x 이퀄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어때? 요 보라색 이 모양이었잖아. 빨간색을 색칠해 줄까? 이 빨간색 이런 모양이라고. 위로 볼록인데 어떤 범위? 감소하는. 맞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이런 형태를 가진다고. 이런 형태. 근데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어때? 그걸 증가하면서 아래로 오목이라는 표현을 쓴다. 알겠지? 여기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 알겠나요? 그래서 x 이퀄 마이너스 1 기점에서 오목 볼록을 조사를 한다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다시 2개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이면서 1개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어때? 아래로 볼록하면서 감소. 다시 아래로 볼록하면서 감소. 어떤 말인지 알겠지? 오목 볼록만 조사를 했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아래로 위로 볼록. 아래로 오목 또는 위로 볼록 같은 말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어때? 아래로 볼록. 또 다른 말로 증가 같은 말이죠. 아래로 볼록하면서 증가. 멋지죠? 그래서 아래로 볼록. 그래서 변곡점이라는 건 이 점이 변곡점이 되는 거야. 이 점 B로 표현한다면 B점은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그렇지. 2분의 마이너스 1. 좀 어렵습니다. 물론 점근선 구하는 건 여기다 무한대를 씌워보고 마이너스 무한대를 씌워봐야 점근선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알 수 있거든. 그건 이제 다음 장에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거 필기를 조금 할까요? 개념원리 미적분 페이지 193쪽 필수예제 15번. 이 3차 함수의 변곡점 좌표가 2,5라고 했어요. 변곡점 P라고 한다면 자, 첫 번째 1궤도 함수로는 그 함수의 증가 함수를 조사할 수 있어요. 근데 3차 함수는 워낙 유명한 문제라 1궤도 함수만 가지고 8분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변곡점도 금방 구할 수 있어요. 내가 좀 전에 보여주듯이 그지? 수능에는 이 정도 난이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학교 시험도 이 정도 3차에서 안 벗어난다. 그 생각하는데 또 학교 선생님이 또 다르게 문제를 낼 수 있으니까 찬찬히 수업 열심히 들어라. 학교 수업도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b가 되겠지. 지금 이건 a와 b의 부호만 가지고는 이게 1궤도 함수의 부호 변화를 알 수가 없어요. 대략적으로는 알 수 있겠지만 몰라서 한 번 더 2궤도 함수 f 더블 프라임 x를 계산합니다. 계산하면 6x 마이너스 2a가 되겠지. 그러면 기울기는 6, y절편은 마이너스 2a라는 직선을 가지잖아. 그런데 자, 이 x절편값이 어디에 존재해야 될까요? 그렇지. 반드시 x절편은 얼마야 된다? 반드시 이 2궤도 함수의 x절편은 어디? 2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변곡점이 존재하지. 2부 작을 때는 어때요? 어떤 상태? 2부 작을 때는 아래로 볼록이죠. 2궤도 함수의 부호가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이었다가 자, x 이퀄 2를 기점해서 도함수의 부호가 2궤도 함수의 부호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인 이런 모양이 된다는 얘기지. 보자. 알겠지? 오목 볼록 가지고 이 원함수 y 이퀄 fx의 개형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림 같이 그리세요. 알겠지? 이 2가 된다는 건 알 수 있는 것은 다시 얘기지만 여기 있는 변곡점의 x좌표가 2가 됐잖아. 그럼 이 5의 의미는 뭘까요? 5의 의미는 알겠어. 다시 바꾸고 얘기하면 2궤도 함수 부호에 x에다 2를 대입하면 12-2a가 나오는데 이 값이 반드시 얼마다? 0이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a는 6이 나올 수밖에 없지. 첫 번째 구했습니다. 그리고 2,5를 이 그래프 위에 표현한다면 이 원함수 위에 y 이퀄 fx 그래프 위에 표현한다면 이 점이 p죠. 그 말은 2,5를 지날 수밖에 없지. 세 번째. 그래서 f2는 반드시 5이어야 된다는 거야. 2를 대입해 8-4a 플러스 2b 마이너스 1은 5. 아니 a가 6이잖아. a 6 집어넣어. 그러면 8-24 더하기 2b-1은 5 -16 -17 그럼 플러스 17 해주면 2b는 22 만족하는 b는 11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a와 b를 구하면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개념원리
미적분 페이지 194쪽 도함수의 활용 중에 조금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함수의 그래프. 예전에는 고1 때만 해도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가 또는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 거기에 집중해서 그래프 그리는 게 진짜 집중적으로 많이 나왔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좀 낯설고 어려웠던 게 있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지금은 거의 미적분에서 이 그래프 개형을 그리는 걸 다루는데 수능 기준에서는 많이 안 놉니다. 내신에는 학교 수업 때는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색에서 보세요. 딱 보면 그래프의 개형을 그린다면 너무 그리지 못하는 건 안 나오거든. 그래서 함수에서 정의역과 치역이 어떤 건지를 대충이라 눈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축과의 교점, 뭐 당연한 얘기지만 x절편 또 y절편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죠. 하나만 한다면 y절편은 x = 0과의 직선이거든. 그래서 연립을 하시면 되지. 자, 대칭선과 주기도 이것도 문제를 보면서 언급을 해야 돼요. 대표적인 주기는 우리 y = sin ax잖아. 자, 이거 주기는 어떻게 돼야지? 작년 수능에 나왔지? a의 절대값 분의 2파이. 이것도 유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외우시면 안 돼요. 뭐 하나만 더 정도하면 y = 탄젠트 ax. 이거 주기는 어떻게 돼요? 절대값 a분의 파이가 된다는 거. 이 또한 다 유도할 수 있습니다. 알겠지? 뭐 예를 들면 삼각함수 주기 sin x 플러스 마이너스 2파이n은 항상 sin x와 같아. 쌍그래프 주기는 2파이거든. 이런 표현이 주기의 표현이다. 뭐 예를 들면 코사인 x 플러스 마이너스 2파이n도 마찬가지로 코사인 x가 되더라. 탄젠트 x 플러스 마이너스 n파이도 오케이 탄젠트 x가 되더라. 이런 것들. 이 정도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되죠. 자, 4번 보면 증가함수. 이건 뭘로 조사한다? 일계도함수의 부호로 판단하는 거야. 그럼 극대극소는 뭘로 판단한다? 이계도함수의 부호 변화로 판단하는 거지. 맞나요?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면 그 바뀌는 점이 극대. 아니지. 많어. 아이고, 변곡. 오목볼로 변곡점을 이걸 조사하죠. 아이고. 증가함수 극대극소는 미안합니다. 일계도함수 부호만 가지고 알 수 있죠. 딴 생각했네. 미안. 맞죠? 근데 오목볼로 변곡점은 이계도함수의 부호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사실 1번부터 5번까지는 거의 우리 앞에서 다 배웠던 거야. 이제 그런데 6번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fx를 무한대로 보낸다든지 f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냈을 때 그 부호 변화, 바로 극한값의 유무로 점근선이라는 걸 사람들이 많이 경험식 삼아 만들어 놨단다.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참 수능에 많이 나왔는데 x 더하기 x분의 1이 있죠. 이 점근선이 뭘까? 점근선이 뭘까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녀석을 x를 만약에 무한대로 보내봐봐. 그럼 y는 어디로 가요? x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가잖아. 이건 0으로 가지. 이 말은 무한히 증가한다는 얘기야. 근데 어디로 증가하니? 라고 묻는 거야. 앞쪽에 따라서 증가한다는 거야. 실제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재미난 형태가 놉니다. 이 정도 많이 본 그림이 있을 겁니다. 많이 본 적이 있을 거야. 아마 학교에서도 이 정도는 소개하지 않을까? 그냥 고1 때부터 수업하던 친구들은 거의 내가 수업을 하거든, 이걸. 봐봐. 점근선 방식이 이게 y = x라는 거야. 무한대로 가는데 봐봐. 이 빨간색 그래프가 우리가 그려야 될 함수잖아. 그런데 어때? 쭉 따라가잖아. 결국 무한대로 간다고. 그럼 따라가는 직선이 바로 y = x라는 거예요. 뒤에 x분의 1은 무한대로 가면 0에 다가가잖아. 안 그래? 그래서 이 빨간색 형태가 점근선이 y = x. 또 되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무한히 감소하는데 y = x가 바로 점근선이 되는 거야. 그 이왕 그림을 그랬으니까 하는 말인데 x가 그러면 0 플러스로 가면 어디로 갈까? 이것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0 플러스면 자, 그림을 좀 그려놓고 시작할까요? 자, 요 그래프는 봐봐. 마찬가지예요. x가 0 플러스로 가면 앞쪽 게 어디로 가요? y는. 앞쪽은 말 그대로 0으로 다가가잖아. 맞죠? 뒤쪽은 0, 분모가 0에 가고 상수니까 뒤쪽이 오히려 무한대로 가지. 근데 플러스 부호잖아.
그래서 따라 쭉 올라가는 바로 점근선이 y축이 되는 거예요. 반대 상황도 마찬가지고 x가 0 마이너스를 갈 때도 y는 따라가지. 어디로? 이건 0으로 가잖아. 0 마이너스로 갈 거고 이 뒤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잖아. 그래서 점근선이 y축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건 경험을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이 나오는지는 그 밑에 간단한 예를 들어서 해드리겠지만 설명 마저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래프 개형 그리는 건 하드매스예요. 연습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걸 뚝딱뚝딱 이 한글적 표현만 몇 개만 외운다고 해서 될 게 아니에요. 특히나 6번은 많이 낯선 부분이라서 연습을 조금 해주셔야 돼요. 그 유형화되어 있단다. 그 유형화는 이거 이 정도 크게 안 벗어나거든. 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덴널리 미적분 페이지 194쪽 그 중단부쯤 보면 함수의 개형을 결정하는 부분, 자 조심해야 될 게 있어. 특히나 유리함수는 분모가 0이 아닌 모든 실수에서 그래프에서, 자 이어서 설명을 좀 더 해드릴게요. 집합에서 뭐하다? 집합에서 맞아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You can do it. 알겠지? 분모가 0이 아닌 범위에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거야. 분모 0 되는 거 대입하면 안 돼요. 대입할 수 없다고. 이게 정의거든. 알겠지? 우리가 늘 보던 유리함수 맞아요. y 뭐 예를 들면 ax 플러스 b분의 작년 수능에 나왔잖아. cx 플러스 d. 점근선이 뭐지? 고일 수학이잖아. 이거 반드시 복습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분모가 0 되는 값. 분모가 0 되는 ax 플러스 b 이퀄 0은 여기서는 그래프가 정의가 안 된다고. 그 말은 0이 되면 안 된다고. ax는 마이너스 b가 안 되고 x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면 안 돼. 바꾸어 얘기하면 x 이퀄 a분의 b가 바로 점근선이 되는 겁니다. 알겠지? 분모로 탄생했을 때는 그 분모가 0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또 고1 때 했던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이걸 만약에 이 y를 x를 무한대 보내봐봐. a도 0이 아니고 c도 0이 아니라면 y는 어디로 가요? 무한대 무한대? 그렇지. a분의 c로 다가간다는 얘기야. 다가간다는 얘기가 바로 점근선이 y 콜 a분의 c가 바로 점점 근접하는 점근선이라는 거야. 그 말은 a분의 b에서 치역이 결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작년 수능에 나왔거든. 알겠지? 배운 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분모가 딱 주어진다면 그 분모가 0이 되지 않을 때만 정의된다는 게 바꿔 얘기하면 분모가 0 되는 값이 점근선이라는 거예요. 알겠지? 요거 좀 이따 필기 한번 하세요. 고1 거지만 오 수능에 나옵니다. 알았지? 놓치면 안 돼. 무리함수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예를 들면 2번을 여기 적어볼게요. 무리함수 가장 기본형인 거리 이거지. y 콜 ax. 이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당연히 있는 실수 범위에서 그릴 수 있잖아. 허수 범위에서 대소양함이 판별이 안 되는데 어떻게 무리수를 표현할 거니? 안 되잖아. 그래서 근호 안의 값. 바꿔 얘기하면 이 녀석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영역은 이거 수능에 정말 잘 나오지. 어떤 범위? 근호 안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릴 수가 없어요. 허수? i를 어떻게 표현할 거야? 근호 안의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3이야. 루트 3i잖아. 루트 3i를 그래프를 그릴 수는 없다고. 지금 우리는 지금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잖아. 함수라는 건 좌표 평면 위에 x축, y축 위에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호 안의 값이 만약에 음수면 그게 함수로 정의가 안 되거든. 어떤 말인지 알겠죠? 3번 역시 너무 중요하죠. 지수로우 정의. 자 이거 a의 네모 제곱 이퀄 캡틴 n이면 밑조건 a는 1이 아니고 양수면서 진수조건 n값이 0보다 클 때 반드시 뭐가 정의된다? 네모 이퀄 밑을 a로 하는 n. 기억나죠? 그러면 a가 1보다 클 때는 어떻게 그려져? 가로축, n축, 세로축, 네모축이 그려지면 어떤 함수? 1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 까먹었다가 표정이 기억 안 난다 지금. 정리 한번 하자. 좀 필요할 시간 드릴게요. 만약에 a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어떤 함수? 감소함수.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릴까요? 이렇게. 알겠지? 이건 어때? 이 정의역은 n값이 0보다 크지? 치역은 y는 모든 실수지.
얘도 마찬가지고. 차이점 알겠나?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둘 차이점. 예를 들면 밑을 2로 하는 x랑 밑을 3으로 하는 x의 차이점. 설명해 줄까? 잘 보세요. 보라색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녀석이 만약에 보라색이라면 1,0을 지나지. 2,1을 지나지. 2분의 1, 마이너스 1을 지나지. 맞아? 그런데 이 녀석의 녀석 밑을 3으로 하는 x 그린다면 1,0을 지나지만 3,1을 지나지. 1보다 클 때는 빨간색이 더 아래쪽에 있지. 또 y값이 마이너스 1이고 싶어요? 그럼 x는 3분의 1이잖아. 안쪽 파고 들어가지. 좀 크게 그릴 걸 그랬네. 이렇게 그려준다고. 차이점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지? 이 둘의 차이는. 그래서 이거 수열과 잘 만나잖아. y가 등차로 올라가면 정의역은 등 위로 올라가고. 이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수일 복습도 좀 하셔야 되겠네요. 자, 얘도 한번 그림을 한번 표현해 볼까요? 얘도 밑을 2분의 1로 하는 x 그래프랑 색깔을 입혀드린다면 y 콜 밑을 3분의 1로 하는 x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함수는 1,0을 지나. 그리고 2, 어디를 지나지?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을 지나지.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그 y가 1이 되려면 x는 어디를 지나니? 1이 되려면 2분의 1, 요 점을 지나야 된다. 맞지? 요거 함수는 세 점을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위치를 3분의 1로 하는 x 그래프를 그린다면 1,0을 지나. y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싶어. x는 3을 지나는 거 알겠지? 요 점을 지나지. 그래서 1보다 클 때는 빨간색이 더 위에 있어요. 억지로 외우지 말고 직접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야 기억이 오래 갑니다. 수능 치는 또는 시험 치는 그날까지. 또 y가 1이고 싶어요. 그럼 x는 대략 3분의 1이지. 3분의 1,1을 지나니까 그래프가 이런 형태를 지른다고. 이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니? 알겠지? 1보다 클 때와 0과 1 사이일 때의 두 그래프의 차이를 우리 제자들이 스스로 발견할 수 있고. 자, 다시 돌아갑니다. 로그 함수가 주어질 때는 진수가 0보다 큰 범위만 그려진다. 지금 거의 기본형만 적었지만 여기에 있는 좀 변형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본형부터 익히고 익히자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대칭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대칭성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Y축 대칭이라고 적었지만 이건 선대칭이라는 표현이 좋아요. 어떤 직선을 기준으로 대칭한 함수 전체를 우리는 우함수라고 부른단다. 꼭 Y축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경우에 따라서 꼭 Y축이 아니고 어떤 뭐 X 이퀄 2분의 파이나 X 이퀄 파이에서 점 대칭이 또는 주기성을 같이 띄는 것도 있단다. 자, F-X랑 -FX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이런 것도 좋아합니다. -F, -X가 fx와 같다. 이 우변함수는 뭔데? 이 녀석은 y 콜 fx를 어디 대칭한 거예요? 이 녀석을 x축 대칭 후 y축 대칭했지. 다른 말로 어디 점 대칭? 원점 대칭이라는 거야. 이게 점 대칭이 정의잖아. 이 0은 안 배웠나? 0의 의미는 x 이퀄 0을 나타내잖아. 뒤쪽에 있는 0은 y 이퀄 0을 나타내거든. 그래서 x 이퀄 0이 바로 y축 대칭이고 y 이퀄 0이 바로 x축 대칭이잖아. 그 점 대칭은 선 대칭을 두 번 한 거예요. 우리 이거 고1 때 이거 안 했었나요? 고1 수학에 대칭점 A, B에 대한 대칭이다. 이거에 대한 대칭이다. 표현 본 적 없나요? 그럼 x 대신 뭘 대입한다? 2a-x를 대입했었지. 설명 한번 해줄까? y 대신 2b-y를 대입했어서 이거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이거 설명 마저 하고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함수가 나온다면 그 대칭성을 조사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그래프의 기본은 정의역, 치역 이런 걸 구한 후에 대칭성까지 계산한다면 조금 더 깔끔하게 그래프를 풀 수 있지 않나? 고1 때 배웠던 점 대칭 설명을 좀 할 겁니다.
대칭점 A, B에 대한 대칭이다. 이 의미가 뭔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좌표 평면은 아닙니다. 이 점은, 이 직선은 x 이퀄 a 그리고 y 이퀄 b를 표현하는 거야. 이 두 점의 두 직선, 두 점이래. 두 직선의 교점을 P로 잡을 거야. 이게 흔히 대칭점이라 부릅니다. 이런 P점, A, B에 대한 대칭점의 정의를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점이 있어. A점이 있는데 이 녀석을 X, Y를 할게요. 이 점을 X 이퀄 A에 대칭하면 어디로 가지? 기준점이 이 직선 X 이퀄 A에 기준해서 같은 거리만큼 수직하게 간다고. 같은 거리 맞지? 수직하게 이렇게 가는 것을 우리는 대칭이라 부른다. 다시 점 A를 Y 이퀄 A라는 직선에 의해서 대칭하면 이 정도 가지. 이 녀석을 편의상 B라 할게요. 그래서 이 몰라, 세모로 잡을까? 근데 Y좌표, 이 세모는 Y랑 같겠지? 맞죠? 세모는 Y가 같아. 그럼 네모와 X 사이 관계는 뭐죠? 라고 설명하라거든. 같은 거리만큼 수직하다고. 그러면 A와 B의 중점, M은 일치하겠네. 이해되지? M을 리딩하겠습니다. 그 말은 2분의 A의 X좌표, B의 X좌표의 합은 바로 X 이퀄 A가 된다는 거지. 그잖아? 2를 곱해? 그럼 X 더하기 네모는 2A가 되고, 네모는 뭐가 되지? 바로 2A-X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모는 바로 2A-X가 된다는 게 점 대칭이란다. 그 중에 X 이퀄 A의 선 대칭이 되는 거예요. 그런 후에 이 점 B를, 그러면 Y 이퀄 B라는 이 점에, 이 직선을 대칭하면 역시 같은 거리만큼 수직하게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맞지? 그럼 이동하고 난 후에 점을 점 C라고 잡자. 이 점을 C로 잡으면 이 녀석을 별, 만약에 하트로 잡자. 그럼 같은 거리만큼 수직인데 이 점을 중점을 N을 잡을게요. 네모랑 별은 어때? 같겠지? X좌표는 안 바뀌잖아? 별이 바로 네모가 돼. 네모는 2A-X가 될 것이고, 세모랑 하트 사이 관계는 뭐가 된다? 그 중점 N을 읽어내셔야 돼요. N을 읽어내면 Y좌표, 세모랑 하트의 절반이 B가 되잖아. 그래서 2분의 세모 더하기 하트는 바로 B가 된다는 거예요. 2를 곱해? 그러면 세모 더하기 하트는 2B가 될 것이고,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결국 하트는 2B- 세모를 대입하면 된다고. 잠깐만요. 맞죠? 알겠지? 이해돼? 잠깐만. 이 세모가 지금 Y니까, 그러면 이 세모 자리에 뭘 집어넣어? 2B-Y. 그래서 하트 대신 다시 X, 원래 구해야 될 X 자리에 결국은 여기다 X 대신 뭘 대입한다? 여기 네모가 똑같잖아, 그제? 별은. 그래서 X 자리에 뭘 대입한다? X 자리에 여기 스타 1이란다면 스타 1 2A-X를 대입하면 되고요. Y 자리에 이 녀석을 스타 2로 한다면 뭘 대입한다? 2B-Y를 대입하면 된다는 게 바로 점 대칭이에요. 그래서 결국 A는 어디로 가냐면, 안 배웠다면 꼭 복습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간다는 거야. 이게 점 대칭의 정의다. 솔직히 말하면 이거 초등 5학년 책이 있어요. 초5 때 점 대칭, 선 대칭을 그림을 그리는 걸 배웠단다. 그래서 예전에는 진짜 중요했었는데 지금은 중요도가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래도 복습은 한번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한번 해본 거야. 개념원리 고등수학 3 필수 예제 8번입니다. 이 점 A를 기준점 P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래. 자, 누가 뭐래도 그림을 먼저 그리는 게 맞아요. 자, 1번은 유도 정도 해드릴게요. 그리고 바로 2번은 바로 풀 겁니다. P점이 -2,1 요 정도 있어요. A점은 2,-3이니까 뭐 대충 요 정도 찍을게요. 괜찮지? 2,-3. 자, 유도합니다. 이 점 A를 만약에 이 기준되는 P점의 X좌표 X 이퀄 -2를 기준해서 대칭한다면 어디로 가요? 대칭의 정의는 같은 거리만큼 수직이잖아. 이만큼 가겠네? 그래 안 그래요? 맞죠? 대칭 이동하고 난 이 점을
캡틴 B라 한다면 그럼 같은 거리만큼 수직이니까 이 점의 y좌표는 마이너스 3일 거고요. x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이 네모와 2의 합의 절반이 마이너스 2가 되면 되잖아. 그럼 네모는 뭐가 돼야 돼요? 네모에다가 2를 더한 게 2를 나눠주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그 네모 자리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6을 대입하면 되잖아. 맞죠? 내가 설명할 때는 어떻게 대입했냐면 x 대신 2a-x를 대입한다고 했거든. 식으로 풀면 이거예요. 그래서 x 자리에 2 곱 a가 지금 마이너스 2인 거야. 마이너스 2, x 자리에 요 2를 대입한 거예요. 빼기 2. 그럼 결국은 뭘 대입하는 거예요? x 대신 마이너스 6. 어때? 똑같지? 나 이거 유도한 거고. 실전에는 바로 쓰셔야 됩니다. 유도하고 할 시간이 없어요. 만약에 넣은다 하면. 그렇지? 그 다음 점 B를 다시 이 기준되는 점 P의 y좌표 y = 1에 대칭해 볼까요? 같은 거리만큼 수직이니까 이렇게 가겠지. 이동한 후의 점을 C라고 잡아봐봐. 같은 거리만큼 수직하게 대칭이 정이거든. 그리고 y좌표는 x좌표는 그대로 마이너스 6이 되잖아. 그리고 y좌표는 몰라. 세모라 잡아봐봐. 유도한다면 맞아요. 2분의 세모에다가 y좌표 마이너스 3의 절반이 바로 y좌표 1이 나오지. 그리고 세모는 2 플러스 3이 되니까 5가 되는 거야. 이거 식으로 푼다면 y 대신 2b-x를 대입하는 거야. 어떻게 대입해? 2 곱 b가 되는 게 여기 1인 거야. b 곱 1 빼기 3이니까 빼기 3 해서 5가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 a가 어디로 가? 라고 묻거든. 오, 멋집니다. a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게 대칭의 정이다. 이게 대칭 이동을 하는 방법인 거야. A 점을 점 P에 대칭하면 이렇게 간다는 거야. 이렇게. 이게 점 대칭인 거야. 가르치기도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대충 가르치지도 않고 휙 넘어가는 거야. 원래는 이렇게 배우는 게 맞아요. 근데 2번은 똑같이 유도할 수 있어요. 원의 중심 구할 수 있잖아. 정리해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 빼기 25 더하기 y제곱 플러스 24는 0이니까 완전 제곱 x 마이너스 5의 전체 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이 둘 마이너스 1이잖아. 넘기면 1이지. 똑같이 원의 중심만 옮기는 거야. 이 중심 5,0을 어떻게? 5,0을 기준점 이 3,4에 대칭하면서 똑같이 유도할 수 있겠지. 이렇게 점만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원의 반지름 안 바뀔 거 아니야. 이렇게 유도해야 된다고요. 알았지? 근데 이렇게 유도 안 하고 식으로 바로 푼다면 이제 실전에는 만약에 6월 달에 이게 나왔다 한다면 이렇게 바로 푸셔야 됩니다. 어떻게 푸냐면 이 기준점이 3,4가 되는 거야. 이 중심만 옮겨봐. 5,0 아니면 점 이 그대로 그냥 대입하셔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점을 이동 안 하고 x 대신 뭘 대입하냐면 2a-x 그 a가 바로 3인 거거든. x 자리에 2 곱 3-x 그래서 6-x만 대입하면 돼. 6-x만 이렇게 대입하면 된다고. 그런 후에 y 대신 뭘 대입한다? y 대신 2b-y b가 4가 되거든. 그래서 2 곱 4-y 그래서 8-y를 대입만 하면 돼요. 여기 y 자리에 뭘 대입한다고? 8-y를 대입해서 정리하면 대칭 이동한 그래프가 나온다고.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림 안 그려도 되겠죠? 정리하면 x-1 제곱을 줘도 관계없지. 어차피 제곱이니까 1-x 제곱이나 x-1 제곱 관계없잖아.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8-y 전체 제곱 이퀄 1. 그래서 이 녀석은 기준점이 3,4라면 이 첫 번째 원의 중심이 5,0이었잖아. 이 5,0의 중심이 어디로 간다고? 그러면 1,8로 이동된다고 해도 괜찮아요. 신기하죠? 이게 고1 수학입니다. 생각보다 심도 있게 더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다다. a, b의 대칭이면 x 대신 2a-x를 대입하고 y 대신 2b-y를 대입한다는 거야. There is no mathematical formula. You have to be faithful to reality to see the future.